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목요일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또 요즘은 하루가 마치 일주일처럼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온라인 학습에 적응한 것 같았는데 적응했어.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막 온라인 클래스가 말썽이었잖아요. 완료가 뜨지도 않고 과제가 제출되지도 않고 너무너무 정신없는 이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 학습을 이어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죠.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넋두리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총 2시간 동안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해서 학습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노트를 제시하고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던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적으면서 학습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학습이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강의 노트를 제공한 거고요. 지난 과제 제출 굉장히 잘 했어요. 사진으로 제출한 친구도 있고 문서로 제출한 친구도 있고 방법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한 친구들은 유용하게 강의 노트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 짚어보고 학습에 들어갈게요. 자, 이제 물질의 변화 2번째 내용으로 갈 거예요. 첫 번째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개념을 짚어볼 거고요. 그 화학 반응을 반응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는지, 수학도 아닌 과학에서 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볼 거고요. 자,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오늘 학습하는 거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원소기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이 사진 보면요. 지금 메테인,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 분자 모형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림 안에서 메테인이 호수로 들어가서 얘 누굽니까? 산소죠. 산소와 만나 연소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연소는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메테인과 산소가 만나서 결합했을 때 반응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긴데 분자 모형을 봤더니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요. 또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그냥 화학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변화를 오늘 배우는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CH4 이게 메테인이고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물을 만들고 또 이산화탄소를 만들었다. 이때 산소는 물은 이렇게 2배씩 더 필요하더라. 제가 지금 여기에 표현한 이 식을요.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쓸 수 있을 거예요. 저 식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말로 이 반응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메테인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생성하더라. 근데 이렇게 말로 썼더니 너무 힘들어. 귀찮아. 그리고 저 문장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요, 많지 않아요. 자, 이거를 한글과 그리고 더하기 화살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같은 거죠.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냈다 라는 뜻인데 이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는 2학년 때 배웠으니까 원소 기호를 가지고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표현해 내면 훨씬 더 한눈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원소 기호와 화살표를 가지고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얘네들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겠습니다.
자, 물 생성 반응을 예로 볼게요. 자, 역시나 한번 문장으로 표현해 봅시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생성된다. 자,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수소가 얼만큼 필요하고 산소가 얼만큼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 정보가 부족해요. 자, 우리가 화학 반응을 그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요. 얼마만큼의 수소와 얼마만큼의 산소가 얼마만큼의 물을 만들어내는지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간편하고 큰 장점이 있어요. 자, 화학 반응식을 배우기 전에요. 우리 기초적인 거 몇 가지 체크하고 갈 건데, 화학 반응에서 그 반응에 참여하는, 즉,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물질을 바로 반응물이라고 부르고요. 네. 화학 반응 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물질, 반응이 일어나고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물질을요, 바로 생성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쪽이 반응물, 이쪽이 생성물이죠. 자,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수소 2개, 그리고 산소 분자 1개가 반응해서 물 분자 2개를 만들어낸다. 좌우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수소 원자 4개 반응 전에, 반응 후에도 하나, 둘, 셋, 넷.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반응 후 산소 원자 2개. 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글로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나타낸다 라고 쓰는 것보다 분자 모형으로 나타냈더니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매번 그림으로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화학 반응을 표현하겠냐고요. 너무 번거롭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을 가지고, 화학식이란 원소 기호를 가지고,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화살표를 가지고 그 반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자, 화학 반응에 방금 제가 반응 전과 후 원소의 개수와 종류 비교했잖아요. 자, 특징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2가지 정리하고 이제 화학식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화학 반응에 있어서는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화학 반응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떠한 반응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반응 전후 절대 변하지 않고요. 원자의 배열만 달라져서, 즉 뭐가 변하는 거예요?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성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꼭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방금 계속 제가 화학식, 화학 반응식이라는 말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 왔는데, 다시 한번 화학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을 정리할게요. 자, 어떤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그 종류,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종류와 수소가 몇 개 결합했는지, 산소가 몇 개 결합했는지 그 수를 원소 기호, 수소, 산소, 질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원소 기호 살펴보고 오세요. 자, 그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식.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그 식이 아니에요. 원소의 종류와 수를 그 원소 기호 알파벳을 이용해서, 그리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화학식, 화학 반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정할게요. 화살표를 이용한 거는 반응식이고, 화학식은 단순히 이렇게 HO2, NH3 수와 그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 그 표현을 화학식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를 살펴볼게요. H2O, 얘 물이에요. H2O, 수소죠. 얘는 이산화탄소고요. NH3는 바로 암모니아예요.
자, 물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러한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물을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로 표현했더니 분자 모형을 보지 않아도, 그리지 않아도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하여 물이 생성됐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 수소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얘는 수소 기체의 성질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붙어 있으면 수소 기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의 성질을 갖게 된다. 그게 바로 분자라고 설명했잖아요. 자, H2O, 수소 기체는 수소가 두 개 결합한 아이들이구나. 이산화탄소는 분자 모형을 굳이 보지 않아도 탄소에 산소가 이렇게 두 개 결합한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암모니아도요. 분자 모형 N 질소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는 분자 모형인데 모형 보지 않고도 질소 하나에 수소가 세 개 결합한 세 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구나 라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식이 얼마나 편한 건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요, 앞으로 막 힘들게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5글자 이산화탄소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번거롭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알고 있으니까, 약속, 정해진 이 화학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 CO2라고 쓰면 선생님이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 있구나. NH3 이렇게 쓰면 암모니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밌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얘네를 화학식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화학식은 원소 기호와 그리고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 물질의 표현이라고 설명했고요. 자, 얘 지금 누구예요? 앞에서 봤던 분자 모형이에요. 탄소에 산소가 이렇게 두 개 결합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그럼 얘를 세 개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한번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CO2에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CO2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가 3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도 우리는 이해하겠지만 약속이야. 전 세계의 사람들이 CO2 분자가 3개라는 표현은 CO2라는 건 그냥 누가 봐도 이산화탄소 약속이니까 여기에 굳이 괄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앞에 커다랗게 숫자 3을 적으면 CO2 이산화탄소 분자가 지금 3개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약속이죠. 마찬가지 자, 이거 뭐예요? 물 분자죠?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합시다.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선 물 분자의 화학식 쓰고요. H2O.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붙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수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작은 글씨로 산소의 개수는 1인데 여기 굳이 1은 안 써요. 우리가 화학식을 표현할 때, 우리 이온식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학년 때. 1-1 플러스라는 표현 안 썼잖아요. 무조건 1은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자, H2O가 물이 2개다. 분자 그러면 요 앞에다가 2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암모니아 이 분자가 4개다. 그러면 요 앞에 4 이렇게 써주면 돼요. CO2 분자 이산화탄소가 3개다. 요 앞에 크게 3이라고 적는다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CH4라는 얘가 누구냐면 메테인이야.
자, 이 화학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메테인이라는 애는 탄소가 1개, 수소 원자가 4개 결합한 물질이구나 라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메테인 분자가 2개 있다. 어디다 표현해요? 이 앞에다가 E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학식을 쓰는 방법, 그리고 화학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까지 알아봤으니까 네, 이제 뭐 해야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화학식을 암기해야 되겠죠. 뭐 많지도 않아요. 요만큼만 꼭 암기하고 있으면 저랑 같이 이번 단원 학습할 동안에 웬만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쓰지 않고 화학식으로 서로 같이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이 화학식을 가지고 또 자유롭게 화학 반응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같이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산소. 산소는 원소기호 O잖아요. 근데 이 O 하나만 존재할 때는 산소기체, 뭐 다른 물질을 탈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성질들을 갖지 않아요. 자, 반드시 산소가 또 다른 산소와 짝꿍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산소기체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산소기체 분자가 되는 거고요. 자, 산소가 2개가 붙었으니까 O 하고 작은 숫자 2를 뒤에다 적어줍니다. 자, 메테인은 한 번씩 같이 따라 적어볼게요. 탄소에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한, 반드시 작은 숫자로 적으세요. 자, 수소기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지 않아요. 짝꿍을 이루고 있을 때 수소기체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수소 H의 작은 숫자 2개.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작은 숫자 3개가 결합한 분자고요. 질소는 질소가 2개 결합한 분자.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물질이고, 물 다 알고 있어요. H, E는 작게, 그리고 O, 산소는 크게.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또는 흑연, 이런 애들은 오로지 탄소들이 무수히 막 이렇게 나열된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100 이렇게 쓸 수 없어. 100도 아니야. 그냥 무수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소 C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요. 알아두세요. 자, 과산화수소, 이거 잘 보세요. H2O2 뭐랑 비슷해요? 여기 위에 있는 물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H2O 쓰고 물 분자가 2개야 라고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산소 2개 붙은 상태에서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얘가 바로 과산화수소예요. 완전히 이렇게 생긴 H2O랑은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가 2개가 결합한 과산화수소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물어봐. 그러면 O2H2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것도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먼저 오는 원자, 나중에 오는 원자, 이것까지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명명 방법이나 이름을 정하는 방법이나 화학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급 학년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때 더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제가 깊이 설명은 안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화구리라는 건 구리에 산소가 결합된, 산소화된 구리를 말하고요. 구리 먼저 쓰고 그리고 산소를 뒤에다가 써요. 자, 구리의 원소 기호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CuO, 이게 산화구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화학식을 보면 그 물질이 몇 개 물질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원소의 종류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식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 화학 반응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자, 어떤 반응이든 원자의 개수 변하나요? 반응 전과 반응 후 절대 원자의 개수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정답. 자, 원자의 배열 변해요, 안 변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이 배열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변하는 거니까 정답 아니고요. 자,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방금 설명했죠. 원자의 종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요. 원자의 개수도 원자의 종류도 절대 물리 변화에서도 화학 반응에서도 반응 전후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이죠. 자, 마지막 물질의 성질. 당연히 분자의 종류가 변하니까 그 물질의 성질도 달라지게 되겠죠. 정답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대망의 화학 반응식을 공부할 건데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이 아니고요. 우리 화학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H2O, NH3처럼 물질을 숫자와 원소기호로 나타낸 표현을 화학식이라고 말했고요. 그 화학식을 이용해서 그 반응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말을 해요. 이 반응을 표현할 때는 플러스와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이 반응, 물생성 반응을 다시 한번 반응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수소 그리고 산소 이 둘을 이 반응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화살표를 중심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전 얘네들을 우리는 반응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둘이 반응해서 물을 만들었으니까 새롭게 생성된 생성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얘를 화학식으로 바꿔서 써볼게요. 자, 수소는 H2였고요. 산소 O2. 자, 두 개가 반응했으니까 이 둘 사이에 플러스를 적을게요. 자, 그리고 물이 만들어졌다. H2O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앞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거 원소의 종류 변한다? 안 변한다? 원소의 개수 안 변한다. 반응 전과 반응 후 원소의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 수소 원자 2개, 여기 산소 원자 2개. 근데 여기 봤더니 수소 원자는 2개인데 산소 원자가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양쪽의 산소 원자의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물 분자를 2개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수소 원자가 4개가 되고요. 산소 원자가 2개가 됐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앞에 산소 원자 2개는 맞았는데 수소 원자가 여기가 2개잖아요. 근데 4개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수소 분자를 2개로 바꿔줬더니 수소 분자가 4개가 되죠. 자, 수소 분자 4개, 산소 분자 2개.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좌우 반응 전과 반응 후 원자의 개수가 같죠. 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맞나요? 자, 이 방법을 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천천히 직접 이 반응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반응물을 왼쪽에 적재요. 방금 했던 수소와 산소 반응 그대로 할게요. 자, 반응물 왼쪽 수소, 그리고 산소. 생성물은 오른쪽에 씁시다. 뭘 기준으로? 화살표를 기준으로. 생성물은 물. 됐죠? 자, 여기서 친구들 절대 화학 반응식에서요. 마이너스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살표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예쁜 화살표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줄 하나짜리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예쁘게 하겠다고 이런 예쁜 화살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바꿔보면 수소 H2, 산소 O2, 반응하여 물 H2O가 만들어졌더라.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같도록 맞춰주세요. 화살표를 중심으로 좌우. 자, 그 좌우에 제가 썼던 앞에서 제가 EH2 플러스 O2가 반응하여 두 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냈다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 쓰여진 2 생략했지만 여기 존재하는 1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2를요. 우리는 반응 개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 다음 시간에요.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이런 거 배울 때 이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 물 분자 2개가 2개라는 표현인데 이 앞에 있는 큰 숫자를 개수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건 지금 앞에서도 했던 예니까 새로운 예 지금 다음 슬라이드 가서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번 반응은요. 질소와 수소예요. 질소 원자 N, 수소 원자 H 이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질소 분자, 수소 기체 분자를 말하죠.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을 적자라고 했습니다. 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다. 라고 지금 제가 적어 놨고요. 이걸 이제 화학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으로 개수까지 맞춰 볼게요. 자, 질소 N2죠. 수소 H2죠. 자, 암모니아는 뭡니까? NH 네, 3예요. 자, 이거 이제 좌우 개수를 맞출 건데, 자, 3단계에서 개수를 맞추자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반응해서 NH3 암모니아 분자를 만들 건데, 자, 좌우에 각각의 원자의 개수 여기다 적으면서 할게요. 질소 2개죠. 수소 원자 2개예요. 자, 반응 생성물에서 질소 원자 현재 1개고요. 수소 원자가 3개란 말이에요. 자, 지금 뭐가 둘 다 달라요. 이럴 때는 그냥 천천히 맞춰주면 돼요. 우선 질소부터 맞춰봅시다. 여기 반응물에서 질소가 2개니까 생성물에서도 질소를 2개로 바꿔줘 볼게요. 그럼 요 분자 앞에다가 제가 개수 2라고 써보면 자, 2 곱하기 1 2개가 됐고요. 수소 원자도 3 곱하기 2 6개가 됐어요. 얘 지금 이거 2는 맞췄는데 수소가 이번에는 얘가 6개로 늘어나면서 수소가 또 안 맞아요. 자, 그럼 어디에다 또 개수를 붙이면 될까요? 네, 생성물에는 6개니까 여긴 더 이상 건들지 말고요. 자, 2 곱하기 3 했더니 6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분자 앞에다가 개수 3을 써버렸더니 질소 2개, 이쪽도 질소 2개, 수소 6개, 이쪽도 수소 6개 이렇게 맞아버렸죠.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냥 눈으로 딱 보면 아 이쪽이 3개, 이쪽이 2개, 1개 이런 게 눈으로 보일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눈으로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슬라이드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에 또는 연습장에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네,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해요. 그러면 1단계에서 반응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과산화수소죠. 화살표를 중심으로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나뉘어졌다라는 반응을 우선 적을게요. 네, 요렇게. 자, 화살표 반드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 안 돼요. 아이고, 이런 거 안 돼요. 자, 1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2, 3단계 제가 합쳐서 할게요. 자, 과산화수소 화학식 기억하시나요? 물과 비슷하지만 절대 물과 달랐던 물질. 자, 빨리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적어보세요. 네, H2, O2. 이게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가 반응해서 분해돼서 물 H2O와 산소 O2로 분해됐다. 자, 그렇다면 얘 이제 개수를 맞출 건데 여기다 그대로 바로 할게요. 자, 반응 전부터 봅시다. 수소 2개, 산소 2개. 자, 저는 지금 여러분 편의상 설명하려고 이렇게 적는 건데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자, 생성물에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자, 여기도 근데 산소 원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럼 합이 산소 원자가 지금 3개가 되죠. 자, 맞춥시다. 자, 수소 2개, 수소 2개. 맞아서 수소는 안 건드리고 싶은데, 봤더니 산소가 애매하게 3개예요. 그래서, 자, 어디다 적어볼까요? 여기 산소를 늘려볼까요? 요 앞에 산소를 늘려볼까요? 우선 짝수로 맞추는 게 편하니까. 얘가 지금 짝수로 존재하니까 이 생성물도 짝수로 한번 바꿔줘 보자고. 자, 잠시 지울게요. 네. 요 H2O 앞에다가요. 네, H2O 앞에다가 숫자 2를 써보겠습니다. 잠시, 왜 안 써질까? 숫자 2를 써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얘가 곱하기 2 하면서 4개가 됐고 곱하기 2 하면서 2개가 됐어요. 그랬더니 수소 4개, 산소가 2 플러스 2, 이번에 4개로 바뀌죠. 여기 수소 2개, 산소 2개였는데 4개, 4개가 됐으니까 얘를 다시 하나 바꿔주면 과산화수소 앞에다가 2라고 붙였더니 2 곱하기 2는 4, 산소도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반응 전후 수소의 개수 4개, 산소의 개수 4개, 수소의 개수 4개, 산소의 개수 4개. 자, 어때요? 반응 전후 원자의 개수가 똑같아졌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직감적으로 개수를 맞춰주면 좋아요. 여러 번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또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더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은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이래요. 자, 여기 지금 써봅시다. 이거 앞에 보기 전에. 자, 마그네슘은 금속이기 때문에 Mg 이렇게 원소 하나만 적어요. 하나의 낱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마그네슘 원자가 굉장히 무수히 얘도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Mg라고만 적으면 되고요. 자, 연소했다 했으니까
두 산소기체 필요하죠. 자, 여기에 들어갈 숫자, 개수를 적으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Mg 여기 하나고요. 산소 2개예요. 자, 여기도 Mg 하나고, 근데 산소가 하나예요. 그럼 여기 2개인데 여기 하나니까 곱하기 2 해서 2개 맞춰줄 거예요. 어디에다 있으면 돼요? 그렇지. 요 MgO 앞에다가 2 쓰면 되고, 자, 얘가 2가 됐더니 마그네슘도 2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 반응 전 마그네슘도 개수를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기억에다가도 2 적으시면 돼요. 전체 반응식은 2mg 플러스 산소기체 반응해서 2개의 MgO라는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됐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 노트 작성하셨으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제출하세요. 안녕.